푸른밤 중현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세 가지를 곁에 둘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오의 속담 중 하나인데요. 어떠십니까? 그 세 가지 떠올려 보셨어요? 인디오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세 가지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언급된 한 가지가 있답니다. 바로 바람인데요. 바람을 맞는 것만으로 나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환기된다고 믿어서 인디오들이 썼던 표현 중엔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바람 샤워. 불어오는 바람으로 내 안에 쌓인 먼지를 털어낸다. 그런 정리가 필요한 날들이 있죠. 12월 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2월 8일 목요일,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드림 아카데미의 Life in a Northern Town 이었습니다. 네, 되게 밤에 들으면 뭔가 우주가 펼쳐지는 듯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바람 샤워라는 단어를 소개해드리면서 어디였죠?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의 속담도 함께 나눴는데요. 어떠세요? 나의 곁에 두면 좋은 영향을 줄 세 가지 지금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일단 바람은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가족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이로 가족을 묶어봅시다. 사랑하는 이가 옆에 있고, 그리고 내가 취미로 좋아하는 어떤 한 가지가 되면 그 세 가지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바람 말고 저는 향을 넣고 싶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어떠한 자연에 존재하는 것은 향인 것 같아요. 바람, 온도, 향, 어떤 촉각,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건 향이어서 사향, 그래요. 머스크 사향이 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가족과 사양과 음악이 있으면 제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구독식 클럽 함께하는 날이죠. 디어 클라우드 9씨가 나오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업로드 참여 가능해요. 문화선물 소개해드릴게요. 12월 16일부터 2017년 3월 26일까지 전시되는 르누아르의 여인전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이고요. 12월 16일 수요일부터 1월 16일 월요일까지 평일에 관람하실 수 있는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공연되는 2016 옥상 달빛 연말 단독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이고요. 저희는 16일 금요일 오후 8시 티켓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12월 17일, 18일에 공연되는 중현 X 인스피레이션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부산 KBS 홀이고요. 만 15세 관람 가능한 공연인 만큼 15세 이상인 분들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명과 이름을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일도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예뻐지는 즐거움 페이스인 페이스에서 수분크림과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푸른밤은 헤이즈 저별, 좋은 책 신사고 이브자리,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KB국민카드, 서울사이버대학교, 유록스, 퓨어그린, 을지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푸른밤에서 라이브로도 함께한 적 있는 그런 아티스트 분들의 곡입니다. Life and Time이라는 팀의 급류라는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2015년도에 발매된 앨범의 1번 트랙입니다. 이 곡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일단 연주도 너무 어렵고 사운드가 너무 잘 잡혀 있어서 음원으로 들을 때 저 진짜 감동했었거든요. 진짜 연주 너무 잘해서. 근데 이분들 푸른밤에서 이제 라이브로 함께 할 때 와, 진짜 CD보다 더 CD처럼 정말 연주 잘하는구나 라는 걸 실감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좀 이 파이팅 넘치는 이 곡을 들으시면서 잠 좀 깨시길 바라겠습니다. 곡 자체가 이제 제목이 급류잖아요. 이 제목과 되게 어울리는 쏟아지는 악기들의 어떤 호흡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프 앤 타임의 급류 듣겠습니다. 라이프 앤 타임의 급류 듣고 왔습니다. 진짜 멋지죠? 이 연주를 이제 세 분이서 하시는데 세 분의 합이 이건 진짜 밥 먹고 계속 서로 맞춰야 되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면 정말 엄청나게 예민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곡도 어렵고 연주도 정말 현란한 그런 곡이었어요. 산 만날까요? 0525님. 오늘 약속이 있어서 오랜만에 인사동에 다녀왔어요. 요즘 꼬막이 제철인가 봐요. 추워서 그냥 들어간 집에서 시켜 먹은 꼬막이 너무 맛있어서 감동했네요. 좋은 사람과 함께해서 더 맛있었던 거겠죠? 종현 DJ도 꼬막 좋아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꼬막 막 엄청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있으면 되게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꼬막 무침? 이런 것들. 무침 말고 또 다른 요리가 있나요? 꼬막 많겠죠?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꼬막 요리는 이제 무침, 꼬막 무침 정도인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먹고 싶네요. 짠 음식을 다음 주에 먹을 수 있어요. 아직도 못 먹어요, 전. 6759님. 내일 드디어 체코 학생 비자 신청을 하러 갑니다. 근데 기분이 참 복잡 미묘하네요. 고작 6개월 교환학생으로 가는 거지만 내년이면 혼자 외국에서 살 생각에 걱정도 되고 첫 독립을 이렇게 외국에서 시작하니 설레기도 합니다. 쫑디는 독립에 대한 로망 같은 거 없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아마 로망이 있었으면 바로 했을 거예요. 독립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데뷔하고 몇 년간 이제 가족과 좀 떨어져서 누나랑 엄마랑 떨어져서 지냈던 시간이 길다 보니까 같이 살고 싶다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 로망. 같이 살고 싶어. 그 로망이 있어서 갖고 전 저의 로망을 지금 이룬 상태로 좀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5442님. 간호학과 2학년 학생입니다. 매주 쪽지 시험에 과제에 너무 힘들어요. 내일도 조별 발표가 있는데요. 저번 조별 발표도 제가 했는데 이번에도 사다리 타기로 제가 걸렸습니다. 전 운이 없나 봐요. 사람들 앞에 서면 엄청 떠는데 내일 발표 안 떨고 잘 할 수 있게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게 사다리 타기로 걸렸으면 정말 이건 공평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떠시겠죠. 물론 떠시겠지만 실수 없이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긴장은 그리고 떨림은 전 좋게도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실수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만 긴장하시고 진행해 보시길. 고세연님. 인연을 만났고 헤어진 지도 2년이 훌쩍 넘어버린 그 사람과 만나서 술 한잔 했습니다. 여전히 좋아하고 있었고 계속 보고 싶었지만 참았는데 친구들과 같이 만나자는 말에 얼른 나갔어요. 그 사람도 저랑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나 봐요. 만나지 말걸. 후회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다시 보고 싶기도 한 그런 밤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어떤 일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2년이나 지났으면
예, 상대방과 나의 마음이 많이 멀어졌을 수 있을, 그리고 사랑했던 그 색깔 자체가 많이 변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 사연자분은 여전히 좀 보고 싶고 그 사람이 좋고 이런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요. 그냥 연말이니까 예, 연말이라서 싱숭생숭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장필순의 제비꽃 듣겠습니다. 장필순의 제비꽃 들으시고 스카이락의 와일드 플라워 두 곡 들으셨습니다. MBC FM for you.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One of those really big shoes. 칸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세상에서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짓은 배우지 않는 것이다. 푸른밤 가족들에게는 이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놓치는 게 가장 가혹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옥 같은 선곡으로 가혹하게 고독한 시간을 가혹하게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디오 클라우드의 나인씨와 함께합니다. 고독시 클럽. 공연은 매진, 선곡은 매직. 푸른밤 공식 선곡 여신 나인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인입니다. 예. 이 작가님들이 멜라인. 이제 예, 완전 라임이 야, 힙합이네요. 예. 야, 쇼미더머니가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완전 힙합의 민족이라고 하나요? 예, 요즘은? 네. 그렇네요. 자, 배우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짓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사실 아주 예전에 그 가릴 때만 가리고 자연 속에서 막 누비면서 살았을 때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하긴 그때도 뭔가 배우긴 하겠다. 그죠? 뭔가 사냥하는 법. 나무 따는, 나무 열매 따는 법. 불을 피는 법. 나무를 뭐 오르는 법. 그렇네요. 그럴 때도 배울 때가 있네요. 뭐 그런 몸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거 있으세요? 저 몸으로 하는 거 진짜 좋아해요. 달리기라든지. 저는 산악. 그 공이 있으면 참 잘 놀아요. 공놀이. 네. 공으로 뭐든 다 잘하신다. 네, 예전에. 근데 나인 씨 정말 공으로 하는 거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왠지 약간 공 느낌 나요? 그러니까 키도 좀 크시잖아요, 나인 씨. 키도 크시고 팔다리도 기시고 하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보드 타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그게 진짜 저는 상상했을 때 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요? 보드 타고 오셨나요, 오늘 방송국? 아니요. 예, 너무 알겠습니다. 추워서 요즘에. 여름 되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연말 공연 티켓이 1분 만에 매진됐다고. 사실 기가 굉장히 막히네요. 복 받은 일이죠. 예. 뭐 팬분들 사이에서는 20초 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사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정도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연 티켓 오픈 전에는 왠지 와줄까? 채워질까? 뭐 이런 생각들 사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매진되면은 너무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공연 준비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공연 네. 자체가. 네. 어떻게 완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정말 맨 얼굴로 하는 공연이에요. 이번 공연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민낯이 예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컨디션 관리도 잘 하셔야겠네요.
그래야죠. 날이 많이 추우니까 감기 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이제 춥잖아요. 저 오늘 완전 패딩 입고 왔잖아요. 예, 정말 따뜻해 보여요. 그죠. 그냥 파묻혀 있는데 이럴 때 이런 날씨에는 좀 뭔가 다른 사람의 체온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뭐 히터 같은 어쨌든 내 체온이 아닌 것들을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의 체온이 조금 필요할 때 이런 주제로 했어요. 이 선곡을.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네, 맞아요.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어떻게 이런 문장을 생각해내고. 이거 약간 저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그 귀연이 소설 예. 느낌도 좀 났어요. 인터넷 소설이 부흥했었던. 그 등짝을 때려주고 싶은 그걸 때려주고 싶은 등짝이었나 뭐. 잘 기억은 안 그런 나지만. 어떤 뉘앙스를 담은 네. 제목들이 많이 있었죠. 인터넷 소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그 문장 자체가 딱 관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딱 와닿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참 이 노래 그 제목도 잘 정한 것 같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마치 영화, 소설, 어떤 작품의 제목 같은 이런 주제입니다. 네. 자, 이 주제로 첫 번째 곡을 어떤 곡을 골라오셨을지. 이 노래를 들으면 막 춤추다가 옆에 있는 사람 아무나 안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막 열리는 그래요? 그런 곡이에요. 종현 씨도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더 위켄드의 I Feel It Coming 이라는 곡 가져왔어요. 이 난시가 이 곡 너무 좋다고 다프트 펑크와 함께한 이 앨범 자체가 너무 좋다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으셨나요? 네, 듣고서 푸른밤에 바로 갖고 왔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또 푸른밤에서 난시가 또 소개해주는 이 곡을 듣게 되네요. 네. 자, 노래를 듣고 와서 음악 이야기를 자세하게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위켄드와 다프트 펑크가 함께한 I Feel It Coming 듣고 오겠습니다. 더 위켄드의 I Feel It Coming 듣고 왔습니다. 다프트 펑크와 함께했죠. 네. 자, 너무 좋은 노래예요. 진짜 너무 개인적으로도 좋죠.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네. 이 아티스트가 또 이런 음악을 갖고 나오니까 좀 저는 색다르기도 했어요. 사실 조금 되게 밝은 뉘앙스를 품은 곡이잖아요. 원래는 좀 어둡죠? 음울할 정도죠. 그죠. 다프트 펑크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전 들어요. 그럴 수도 있네요. 진짜. 이번 이 앨범이 이제 세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네. 11월 26일 날 발표가 됐으니까 정말 사실은 신곡이죠. 네. 벌써 세 번째 정규 앨범이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놀라운데 지금 그래미 어워즈에서 2개 정도의 상을 받았잖아요. 또 그래서 이번 앨범을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도 했죠. 네네. 그 가장 오랫동안 1위한 노래가 Can't Feel My Face였나요? 네네. 그죠? 그 노래도 진짜 좋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무한도전의 어떤 그 BGM으로 사용이 되면서 되게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대중적으로 알려진 곡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또 그 무한도전 나오면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좀 어떤 좀 버프를 받죠. 네,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그렇죠. 이 노래 어쨌든 참 좋았고요. 저는 앨범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이런 분위기라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네. 게다가 뭐 마이클 잭슨 이후에 최고의 재능이다라고 뭐 사람들이 뭐 평론가들이 그렇게 극찬했다고 하지만 이번 노래만큼 마이클 잭슨 같을 수는 없지 않나. 근데 좀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이 앨범에 있는 창법이나 네. 어떤 흐름 자체가 엄청 마이클 잭슨 같아서. 이렇게까지 그죠? 네네. 근데 물론 그게 나쁘다 좋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너무 비슷한 느낌이 드니까 되게 뭔가 벅찬 느낌? 약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마이클 잭슨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 위켄드도 너무 좋아하는 두 아티스트니까 네. 물론 어떤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받았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음악적으로 여실히 표현이 되니까 뭔가 벅찼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 노래 듣고 진짜 정말 좋았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되시려나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비슷하나 어쨌든 이 사람의 어떤 그 매력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네. 그냥 뭐 마이클 잭슨의 후배 뭐 혹은 뭐 아류
이렇게 정도로 생각을 할 만한 아티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더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PBR&B를 대표하는 네. 엄청난 아티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이 위켄드라는 아티스트가 뭐 물론 데뷔하면서 금세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가 이제 냈던 앨범들의 사운드를 들어보면 네. 진짜 이게 대중음악 그리고 R&B를 기반으로 하는 아티스트의 트랙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거친 비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파퓰러한 느낌이 아니라 네, 거의 덥스텝 수준의 예, 좀 비트들이, 매니악한. 네. 네. 덥스텝 수준의 EDM 기반으로 한 비트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네네. 또 마이클 잭슨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좋네요. 네, 되게 멋있었습니다. 이번 앨범은 일단 다프트 펑크 그리고 캔드릭 라마. 네네. 사실 뭐 흥행 보증 수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또 참여를 하셨으니까요. 좀 재미있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곡은 발라드예요. 네. 다음 곡은 발라드인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또 옷은 춥게 얇게 입었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가사가 딱 들으면은 뭔가 안아주고 싶은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정승환의 이 바보야입니다. 자, 발라드 곡 네.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정승환의 이 바보야 들을게요. 정승환의 이 바보야 들으시고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야, 노래 진짜 기승전결 엄청나네요. 그죠. 뒤로 가면 갈수록 한 3회 정도 폭발하네요. 점점 점차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기승전결의 발라드가 사실은 정말 흔하고 네. 사실 많잖아요. 너무나.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가 딱 나오자마자 7개 차트 음원 올킬을 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승환 씨의 어떤 뭔가 남다른 발라드 해석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승환 씨는 정말 노래를 너무 잘하고 표현력이 되게 뛰어난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이 노래로 음원으로 먼저 이 아티스트를 접했거든요. 네네.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보다 6살이나 어립니다. 96년생이네요. 96년생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나이에 이런 목소리를 갖고 또 이런 표현력을 갖고 있는다는 거 되게 엄청나게 미래가 밝은 보컬인 것 같은데요. 근데 뭔가 데뷔 이전에 혹은 이 노래 이전에 어떤 엄청난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연애. 네, 엄청난 연애를 하지 예.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슬펐어요, 이 곡이. 네. 게다가 작곡은 안테나 소속 뮤지션이죠. 그 싱어송라이터 박세별 씨가 하셨고요. 작사는 또 유희열 씨가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옛날에 뭐 김현우 씨, 옛날 김현우 씨 느낌도 저는 나더라고요. 네네. 네. 참 이런 발라드 곡을 요즘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리고 접하더라도 흥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인데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 듣는 것은 정승환이라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목소리의 힘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물론 곡도 좋고 편곡도 화려합니다만 네네. 잘 해석해내는 또 아티스트가 있어주는 게 참 큰 복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안테나 뮤직에 소속돼 있는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얼마 전에 나오셨던 샘김 씨, 뭐 권진아 네. 씨, 그리고 이진아 씨, 그런 분들이 이제 K-팝 스타를 통해서 안테나 회사에 들어갔으니까요. 또 그 전에는 뭐 정재영 씨부터 해서 네. 많죠. 페퍼톤스도 있고요. 뭐. 되게 본인 색깔이 뚜렷한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아요. 그리고 주로 싱어송라이터 계열의 분들인 것 같아요. 루시드 폴도 네. 계시고요. 네. 자, 그래요.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강렬하다. 네. 이 바보야. 이 곡은 어느 부분에서 가장 좀 그 부분이요. 왜 또 춥게 얇게 입고 왔어. 이게 가사가 우연히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잊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얇게 입고 왔어 하면서 자기가 너무 많이 아픈 거죠, 마음이. 이거 되게 가사가 참 정말 유희열식이 아닌가. 유희열 씨 가사 정말 잘 쓰시니까 네. 믿고 듣는 유희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정승환의 노래까지 들어봤고요. 네.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곡은 오늘 주제에 딱 맞는 곡이죠.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가을방학의 노래입니다. 네. 저는 이 노래가 진짜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바비 씨가 그 가사를 쓸 때의 감성이 정말 우리나라 누구랑도 닮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만의 뭐가 있어요. 분명히. 살짝 외국 감성도 있어요. 외국 약간 일본 감성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네. 바다 건너 느낌. 네. 게다가 또 종현 씨는 약간 일본 문화 네네.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하죠. 네. 또 훨씬 이렇게 딱 와닿을 것 같아요. 더.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어떤 뉘앙스인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설명은 잘 못하겠거든요. 느낌이죠. 그냥. 이런 문장형으로 뭔가 나의 마음을 좀 격렬하게 표현하는 돌려 그러니까 이 네가 보고 싶어를 길게 풀어서 이렇게 써낸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감정을 이렇게 길게 풀어서 여러 가지 단어로 또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전 좋아요. 맞아요. 자, 그래요. 이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가을방학의 노래죠.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듣고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지 않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인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고독시클럽 오늘은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가을방학에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듣고 왔는데요. 네네. 2부 끝곡으로 들었죠. 그랬죠. 이럴 때 있으세요? 누군가 갑자기 안고 싶어질 때. 이럴 때 분명히 있지 않아요? 누군가 안고 싶어질 때도 있고 네. 누군가 날 이렇게 안아줬으면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약간 백허그 느낌 아니에요? 가끔 미치로 네가 안고 싶어질 뭐 저는 때가 이제 저는 이 문장에서 오는 뉘앙스는 네. 좀 슬픈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면으로 이제 되게 파묻히는 네. 그런 느낌의 강렬한 거네요. 네, 되게 꽉 뒤에서 이렇게 꽉 앉는 느낌도 물론 좋지만요. 네네네. 근데 뒤에서 앉는 느낌은 뭔가 이제 되게 로맨틱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슬픈 그런 문장이어서 어. 정면을 이렇게 꽉 앉는. 슬프구나. 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슬픈 것보다 약간 설레는 느낌인데 그건 다를 수 있죠. 그럴 수 이런 있죠. 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에게. 느끼는 점이 많은 거. 네. 네. 자, 가을방학이라는 팀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더 해주시죠. 네. 일단은 언니네 이발관 원년 멤버이기도 하시는 분이죠. 정바비 씨 그리고 브로콜리 너마저의 원년 멤버네요. 개피 씨 이렇게 두 사람으로 구성된 듀오고요. 원래는 뭐 팀을 하자 이런 거보다 그냥 정바비 씨가 가볍게 그냥 가이드 녹음하자. 라고 했다가 이렇게 훌륭한 노래들이 막 나오면서 앨범을 발표하게 된. 근데 가이드 녹음을 네. 개피 씨가 딱 해놓으면 어떻게 불러요? 다른 사람 누가 어떻게 불러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예. 색깔이 너무 뚜렷한데. 그렇죠. 그리고 그 개피 씨의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점은 그 워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사 전달력이 너무 좋고 네. 게다가 그냥 내 친구 목소리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편안하고 네. 들었을 때 나를 이제
긴장 풀게 해주는. 그래서 뭐 괴리감이란 게 없고 그냥 내 친구가 나한테 얘기해주는 기분이 들어서 훨씬 공감력이 훌륭한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가을방학의 음악 자체의 색깔도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가을방학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받아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노래는 조금 더 마음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헛헛해지는 좀 그런 곡인데요. 후회라는 노래예요. 곽진원 씨 곡입니다. 오늘 좀 감성적인 곡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 후회라는 곡도 저는 남자가 곽진원 씨 같은 목소리의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면은 아이고 그러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안아줘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골라봤어요. 자, 그럼 노래를 듣고 와서 얘기 더 나누죠. 곽진원의 후회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리 원한다 해도 곽진원의 후회 듣고 왔습니다. 네. 되게 어쿠스틱하면서 조근조근한 그런 곡이네요. 그렇죠. 참 가사도 멋진데 네. 곽진원 씨 목소리는 정말 보물인 것 같아요. 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되는 이런 멋진 목소리들이 참 많아졌어요. 맞아요. 사실 곽진원 씨도 그렇고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정승환 씨도 그렇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목소리들이 그렇네요. 사실 물론 그 이후에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데뷔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그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근데 그 곽진원 씨는 슈스케 우승하셨잖아요. 네. 슈스케 나가기 전에 저는 뵀어요. 어디서요? 그 공연장에서 그 공연하시는 거를 봤는데 네. 정말 남다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괜히 우승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이라는 게. 정말 쟁쟁한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보물을 좀 발굴하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이 좋은 점도 있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곽진원의 노래를 듣고 왔는데 네. 이 곡이 언제 발매가 됐죠? 5월? 그쵸. 2016년 올해죠. 네. 올해 발매가 됐는데요. 사실 예전에 저는 그 공연장에서 들었던 곡이었어요. 그래요? 아주 옛날부터 진원 씨가 그 공연장에서 부르고, 그러니까 클럽 활동할 때요. 클럽 공연할 때 부르고 다녔던, 원래는 어머니가 그 문자로 시를 쓰셨는데, 네. 그거를 이제 보고 곡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중간에 뭐 우리 엄마 다시 돌아오는 거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원 씨 어머니는 살아 계시고요. 진원 씨 어머니의 어머니 이야기인 거죠. 네. 또 어머니가 보내준 시, 네. 그것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런 곡이 또 탄생했다라는 비화도 함께 나눴습니다. 네. 자, 그래요. 다음 곡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 오늘의 마지막 곡인데요. 진짜 안아주고 싶은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강아지 고양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아지 좋아하세요? 고양이 좋아하세요? 저는 강아지요. 진짜. 이게 사실 물어보면 둘 다 좋아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누굴 더 좋아하냐고 하면 이게 꼭 있습니다. 어떠한 브레인워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예. 빨강이 좋아 파랑이 좋아처럼 어떠한 흑백을 논리, 나누는 흑백 그런 논리. 그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개가 좋아 고양이 좋아하는. 저는 심지어 개과 동물을 다 좋아해요. 고양이과 동물보다. 객과 동물이면 뭐 늑대. 늑대, 여우, 그리고 아니면 하이에나. 예. 이런 애들. 하이에나. 예. 고양이과는 그렇구나. 표범이 있을 수 있고요. 호랑이, 사자. 제규어 막 이런 그런 애들. 애들. 뭔가 너무 음울해요. 그 친구들. 좀 뭔가, 있죠, 그럴 수. 그렇게 꼬리를 있을 수 살랑살랑 있죠. 흔들면서 컹컹대는 친구들이 저는 좀 더 좋더라고요. 더 직접적이고 활발한 뭐랄까, 느낌이 있는. 의문스럽지 않은. 네네. 네. 강아지 사람과군요. 네. 저도 강아지 사람과인데요. 네. 지금 소개해드릴 노래가 강아지 고양이 노래예요. 강아지랑 고양이가 다 나오는 노래입니다. 성진환 씨, 스위스로의 성진환 씨가 얼마 전에 솔로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요. 네. 그 솔로 앨범의 가장 마지막 트랙에 수록된 곡이에요. 노래 제목이 재밌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노래. 강아지랑 고양이랑 친구라는 노래예요. 뮤지컬 같네요. 내용 자체가 상당히.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을 듣고 인사를 나눠야 될 텐데 오늘 네. 좀 어떠셨어요, 나인 씨? 오늘 겨울이라서 좀 따뜻한 노래로 선곡을 해봤는데 네. 좀 온기가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발라드 곡이 많다 보니까 예, 분위기도 잘 맞았던 것 같고 따뜻한 기분이 많이 드는데요.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정승환 씨 이바보야 같은 네. 기승전결이 되게 그냥 정확하고 그런 노래에는 관심이 없나요? 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 발라드에 네. 흥미가 없습니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거. 그죠? 네, 저도 제가 그게 신기한데 네네. 그렇게 큰 흥미가 없어요. 그리고 발라드 곡이 좋은 곡들을 많이 들으면 또 너무 좋다, 듣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부르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안 다른 들어요. 사람의 음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요. 나의 분야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부를 때도 물론 좋아서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만 네네. 지금은 그렇군요. 딱히 사실 이번 콘서트 때도 네네. 굉장히 댄서블한 사실 콘서트였고 네네네. 본인이 춤도 많이 들었다. 연습생 사석에서 10년 만에 연습생 신분으로 다시 돌아갈까? 10년 만에 연습을 뭐 하루에 막 12시간씩 했다. 근데 정말 춤 연습하느라 힘들었었는데 네네. 노래도 너무너무 좋고 한데 저는 사실 이제 리드미컬한 노래를 부르는 게 더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춤이 이제 계속 느는 거 아니에요? 계속 사실 그러면 댄서블한 노래를 할 텐데. 나이는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뭐 나이야 뭐. 사실 마이클 잭슨도 50살까지 댄서블하게 살았잖아요. 저기요. 마이클 잭슨은 5살 때부터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그랬던 엄청난 분인데. 그래도 같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네. 우리는 그러면 성진환의 강아지 고양이 노래 들으면서 나인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조용하고도 예쁜 마을에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던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나는 버릇처럼 누군가를 사랑했다. 사랑하면 휘몰아치는 내 감정에만 취할 수 있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내가 좋고 그런 내가 익숙했다. 하지만 사실 그게 사랑일 리 없다는 건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참 나쁘게도 그것을 반복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작은 설렘만 주어도 사랑이라 믿고 마음을 키웠다. 사랑에 빠지면 다른 걱정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좋지 않은 가족관계도, 무서운 아빠의 목소리도, 버거운 엄마의 욕심도 다 하찮은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작된 사랑은 당연히 건강할 리가 없었다. 설렘의 강도가, 감정의 동요가 조금만 약해지면 나는 시들해진 감정을 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벌이었을까? 아빠의 수술, 부모님의 별거,
이혼에 대한 가족들의 대립, 예전 사고에 대한 악몽, 사랑이 아닌 것들의 불행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리고 흘러나오던 노래를 핑계 삼아 나는 또 한 사람과 안녕을 했다.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괜히 변해버린 감정 때문에 서로 피곤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시작해놓고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이기적이고 나쁜 내가 받게 될 벌은 이번엔 또 어떤 것이 될까?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연락처를 정리하며 울었다. 나쁜 짓은 이제 그만해야 하는데,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 거짓말하며 남을 속이면 안 되는데, 검고 기분 나쁜 내 모습을 들킬까봐 말없이 도망치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하는데.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네. 불안한 내 몸뚱이가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제이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이장혁의 성애였습니다. 쓸쓸한 노래였습니다. 사연자분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요. 연애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연애다, 연애가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연자분은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라기보다 그냥 연애를 즐기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해 오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전 그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사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근데 거짓말을 하면서 마음을 속이고 마치 그런 것인 양 서로 마음을 부풀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분명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그것과 나의 인생에 있는 그 외적인 다른 불행들은 연관이 크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마음을 착하게 쓰면 좋은 일이 많이 찾아온다고는 하지만요. 말씀하신 어떤 가족에 관련된 그런 일들과는 너무 연관해서 마음을 무겁게 갖진 않으셨으면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젠 그만해야 하는데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만할 때가 됐고 이제 좀 변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생각해보고 움직이시는 것도 분명 좋겠습니다만, 나의 그런 어떤 행동들 때문에 불행들이 다른 곳에서 또 왔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뭔가 벌을 받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래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좀 지쳐있는 현실이 행복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취미생활을 갖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어떤 내가 좋아하는 가상의 캐릭터라든지 혹은 영화 속의 어떤 배우 혹은 인물,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가 신드롬을 일으키는 이유도 어찌 보면 이것과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설렘을 주면서 일상의 어떤 환기를 주니까, 그 일주일에 2시간을 기다리게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고칠 필요가 있겠죠. 자, 제이님에게 마스크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지민님, 미니로 푸른밤을 많이 듣는 고등학생이에요. 요새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힘들어요. 평소에 겁이 많은 편도 아니고 슬픈 일도 없는데 너무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감정적인 일이 생기면 눈물부터 나와서 속상해요.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볼까봐 눈물 흘리는 걸 걱정하게도 되고요. 음악 수행평가 할 때도 혼자 리코더 불다가 손을 덜덜 떨면서 울어버렸는데 이건 웃긴 얘기 같네요. 어쨌든 눈물이 많아졌는데 감정 컨트롤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정 컨트롤 정말 못하는 1인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글쎄 눈물이 많은 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지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눈물이 나서 나의 준비한 시간들이 무색해지면 되게 속이 상하니까 이럴 때는 좀 제어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사람들 앞에 쓰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하시고 익숙해지시다 보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음악 수행 평가를 할 때 뭐 때문에 울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앞에서는 감정적인 일이 생기면 눈물이 난다라고 했고 음악 수행 평가를 할 때 리코더를 불다가 감정적으로 변한 건지 아니면은 뭔가 그 순간 자체가 좀 압박감이 느껴져서 눈물이 난 건지 이것도 되게 생각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압박감이 생겨서 눈물이 났다라고 하면 글쎄 조금씩 이제 사람의 숫자를 늘려가는 어떤 발표라든지 대화를 하는 공식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려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감정적인 부분은 저도 잘 못해서 이 부분은 조언을 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원사나님, 오늘은 마음이 괜히 꽁해지는 날이었어요. 남자친구한테 매번 연락이 빨리 오길 바라면 안 되는데 늘 재빨리 답장해주다가 오늘따라 늦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서운한 거 있죠. 마음이 변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꽁한 마음 푸른 밤에서 풀고 편안히 잠들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오늘 좀 바빴나 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답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좀 늦은 건데 연락했을 때 바로바로 답장해주면 좋긴 합니다만 늦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건 진짜 못 참아요. 일 때문에 연락했는데 늦으면 전 진짜 못 참아요. 그래서 저는 일 때문에 연락했는데 5분 안에 연락이 안 오면 좀 되게 제가 못됐나 봐요. 그래서 전화해서 독촉을 계속합니다. 근데 뭐 친구들 관련해서는 사적으로 연락한 부분에 있어서 답장이 늦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0531님, 학교에서 자서전 쓰기 대회를 해서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냥 하지 말까요? 시험이 코앞인데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저희라면 이걸 다 하실 수 있을지 정말 학생들도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필수 참가인가요? 이 대회? 전학생들이? 그러면 분량도 정해져 있을 텐데 안 해도 되는 거면 하지 마세요. 뭐 지금 흥미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자서전 쓰기에 대해서 이런 게 만약에 대회로 있는데 희망하는 학생들만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런 걸 즐기는 친구들만 참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필수 참가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나온 숙제라든지 과제 점수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배려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들.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힘들다네요. 1265님, 겨울이란 계절은 덥지 않아서 좋긴 한데 피부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양크림을 바르고 또 발라도 왜 이렇게 땡기는지 한 달 전에 샀던 영양크림이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어서 다시 사러 가야 하는데 통장 잔고를 보니 급 우울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영양크림 저는 제가 쓰는 그 로션 겸 영양 겸 비타민 겸 수분 겸 크림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쓰면 그냥 하루 종일 하루에 2번 바르는데 아침 저녁으로 근데 로션처럼 바르는데 그거 바르면 좀 괜찮더라고요. 제 몸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쓰는데 사연자분도 1265님도 어느 정도 가격 대비 좀 좋은 나의 몸에 잘 맞는 제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쓰는 거 정말 싸거든요. 근데 저랑 정말 잘 맞아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전 사실 뭐 하나 사면 그거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그 크림 몇 년째 쓰고 있어요. 물론 제가 화장품에 그렇게 지식이 없어서 그냥 적당히 편안하면 계속 씁니다만 1265님도 겨울 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피부 트지 마시고. 자, 노래 들을까요? 스트레이의 지터 듣겠습니다. 박선미님, 내일 국어 말하기 수행평가가 있어서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주제는 요즘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인데 저는 푸른밤을 영업할 거예요. 친구들이 부디 푸른밤을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잘 쉬다 갈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전 진짜 이런 거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말하기. 제가 사주에 그런 사주가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말을 잘하는 사주래요. 사주에도 있대요, 그게. 그래서 조심하라 그랬어요. 말 조심하라고 저한테. 전 근데 진짜 이런 발표 혹은 이런 거 준비해 나가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무언가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친구들하고도 이야기 나눌 때 이런 거 되게 술자리에서 많이 하고 그래요. 뭐 발표하고 대회하듯이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 생각이 좀 이렇고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좀 잘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352님, 오랜만에 친구와 일을 시작했는데 어쩌다 같이 일하는 분 중에 좋아져 버린 남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친구가 그분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일주일 동안 마음고생을 하다가 결국 오늘 퇴사했어요. 기분도 싱숭생숭하고 집에 와서 누워있는데 우울하고 아쉽고 일도 사랑도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나 싶네요.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일인지 에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4352님에게 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선택을 보이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서 소개를 하면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일도 사랑도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나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나중에 또 비슷한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다른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지수님, 쫑디 안녕하세요. 저 오늘 도로 주행 합격했습니다. 조그마한 거지만 회사 일에 지쳐 있었는데 뭔가 활력이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쫑디도 활력을 얻을 일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새해가 되는 것에서 활력을 얻을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쉴 수 있거든요. 1월 1일부터 스케줄 좀 안 잡아놨어요. 그날만 보고 살고 있어요. 그 아저씨에 나오잖아요.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사지. 저는 1월 1일만 보고 살고 있어요, 지금. 3499님, 예정이라고 하루가 지났어요. 아침에 진료를 받고 출산 대기 중입니다. 언제쯤 진통이 올까요? 조금 두렵고 무섭지만 그래도 우리 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레기도 합니다. 저 순산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기 중이시라고요. 아기 만나시겠네요. 일단 건강하게 아이와 함께 만나시길 바라겠고요. 참 엄청난 일이잖아요.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 잘 치르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이와도 또 첫 만남일 테니까 얼마나 설레실까요. 건강하게 또 푸른밤에서 다시 이야기 나눕시다. 노래 들을까요? 임원일의 끝 듣겠습니다. You never know what I'm capable of. 임헌일의 굿, 그리고 윤한의 러블리스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푸른 밤 종현과 함께 1000 day 그 별 아래 우리 1000 time 가장 완벽한 키스 우리 둘만의 키스 푸른 밤 어느덧 우리 1000 day 언제나 여기에 있어줘 웃을 수 있게 꿈꿀 수 있게 푸른 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제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맨디 무어의 Only Hope입니다. 록밴드 스위치풋의 원곡을 2002년 맨디 무어가 영화 Walk to Remember에서 다시 불러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인데요. 2008년 김연아 선수가 갈라쇼에서 사용하면서 우리에겐 더 익숙하고 반가운 곡이 됐죠. 당신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노래하는 맨디 무어의 Only Hope. 오늘 끝곡으로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All I know is you're beautiful. Will you sing for me? There's a song that's inside